자, 이건 어제 본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죠? 아까 모의고사가 아니구나. 지방직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시험 적당하게 봤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문제를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문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저는 전자는 그냥 딱 보니까 대충 범위를 맞춰서 잘 나왔네. 라고 해서 난이도는 뭐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신 문제를 받았어요. 근데 통신 문제를 받았는데, 이게 통신 이론 문제가 그래도 6문제, 7문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 범위도 잘 적고, 그리고 통신 이론만 열심히 봤더니, 뭐, 대충 이 정도면 잘 됐다라고 그렇게 싶어가지고, 그 다음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 통신이 그래도 적당하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3시 이후에 공개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자기학 그 문제 정리한다고 6시 반쯤 프린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풀 게 없더라고요. 사실 이번 시험은 통신하고 전자를 빨리 풀고 다른 국어, 영어, 국사에 투자를 했다면 조금 더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형태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풀어도 상관없지만 이 통신은 그래도 이렇게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고 나머지 국어 한 문제 풀 때 통신 서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 분배를 잘 했으면 진짜 고득점을 이 전공 두 과목도 고득점을 하면서 나머지 과목도 적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괜히 뭐 영어가 어제 어려웠다고 대부분 이야기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영어 때문에 영어 열심히 풀고 나서 이렇게 멘탈 붕괴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고득점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 분배를 못한 사람들은 좀 고득점을 못했을 것 같고, 시간 분배를 잘 해서 문제를 푼 사람들은 어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참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리표를 가지는 논리 게이트는요? 라고 하니까 이거 맨날 보는 익스클루시브와 풀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JK 풀프로 역시 맨날 했던 겁니다. 001 때는 상태 유지, 01일 때는 리셋, 101 때는 셋, 111 때는 상태 반전. 답은 4번이고, 그죠? 011, 011, 01을 저장하고 있던 8비트 순환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우리 맨날 했던 이 0, 1, 1, 0, 1, 1, 0, 1인가요? 이거 뭐야? D 플립플롭 8개. 그리고 순환 시프트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였고. 그럼 초기값이 0, 1, 1, 0, 1, 1, 0, 1이에요. 그러면 1 되도록 갈 거고. 클럭 치면 10, 110, 110 이런 형태고. 또 0 되도록 갈 거고. 클럭 치면 010, 110, 11 1 되도록 갈 거고. 10, 10, 110, 1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순환 시프트 레지스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3번 클럭 쳤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 라고. 이거 이렇게 순환 맞나요? 좌측 시프트네요. 여기는 우측 시프트를 했죠. 그죠? 우 시프트고, 이거는 좌 시프트는 이쪽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반대로 돌려야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돌리는 거니까 그냥 여기 쓰면 011, 011, 01에서 이게 좌측 시프트입니다. 좌 시프트는, 이건 우 시프트인 거예요. 우 시프트, 좌 시프트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110, 11, 0, 1에 0이다. 한 번 한 거고죠. 한 번 더 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10, 110, 10, 1이고. 한 번 더 하면 011, 01, 011. 이렇게 하는 게 3번 시프트를 한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럼 이때 만일에 순환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이게 빠지면 그냥 비어진 자리는 뭘로 채우는 거예요? 0으로 다 채우는 거죠. 그죠?
0으로 다 틀리면 이건 그냥 시프트 레지스트고 순환 시프트 레지스트는 그게 반복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요? 3번. 자, 이것도 부기한을 갖는 연산정폭기 회로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는 것. 잡음이 감소하고 대역폭은 증가할 거고 비선형 왜곡 감소할 거고 안정적으로 조절 가능한 전압 이득이 제공된다. R이 15옴이고요. 커패시트가 4마이크로페르신 RLC 직렬 회로에 각 주파수가 이게 10의 5성인가요? 아니면 105인가요? 10의 5성이죠. 그죠? 10의 5성 라디안 퍼 세크인 정연파 전압이 인가될 때 공진이 발생하기 위한 L은요 라고 하니까 오메가는 공진이니까 루트 LC분의 1. 그러면 L을 물어봤으니까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이고요. L은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10의 10성, C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분의 1이고 얘는 4 곱하기 10의 4성분의 1이네 이거죠. 근데 마이크로로 물어봤으니까 이건 4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인데 10의 마이너스 6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4분의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그래서 25 마이크로다. 이거 그냥 우리 요구도 했고 그죠? 마지막에 수업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요 문제 풀어주면서 요거하고 요 회로가 똑같은 회로 형식을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야? 반파 정렬. 이건 어떤 반파죠? 플러스 반파예요? 마이너스 반파예요? 플러스 반파는 플러스 반파인데 반전된 플러스 반파. 이건 좀 기억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모양이면 입력이 요거라면 일단은 출력은 반전부터 시키고 0보다 큰 거. 이게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온다라고 했어. 다이오드 방향이 위면 일단 반전된 입력에 대해서 입력이 요거면 반전된 게 나오고 다이오드 방향이 위인 여기 출력이니까 얘는 반전된 게 위에 크죠. 그런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 보면서 저 그림까지 같이 한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자주 보는 그림이죠. 그죠? 차동정폭기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는 것. 연산정폭기 입력단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도 자주 보는 보기. 공통모드 이득이 클수록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CMRR은 AC분의 AD로 차동모드 이득은 크고 공통모드 이득이 작을수록 CMRR이 커지고 성능이 우수해진다. 두 개의 입력단에 유입되는 잡음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 공통모드가 잡음이라고 했죠. 그죠? 잡음이 제거되고 신호는 증폭되는 거고. 공통모드 제거비는 차동모드 이득과 공통모드 이득의 비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죠. 그죠? 면적이 S고 거리가 D인 평판 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채운 후에 커패시티 전압을 인가했다. 이때 커패시티에 저장되는 전하량 하니까 Q는 CV, C는 이필론의 간격분의 전압, 면적 하니까 이필론의 간격분의 면적의 전압분. 그럼 유전율을 크게, 면적을 크게, 전압을 크게, 간격은 좁게. 그래서 전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거. 유전율 크게, D는 작게, 면적은 크게, V는 크게. 필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측정했을 때 직류 전압 100V, 교류 맥동 전압이 10루트 2 코사인 오메가 T의 경우에
맥동률. 우리 맥동률을 할 때 VT가 100 플러스 10루트 2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거 맥동률 구해봤습니다. 맥동률의 정의는요, VDC에 대한 VR. 근데 VDC는 평균값이고, 그죠? 100이고. 그 다음에 VR은 교류 맥동 전압의 시료값. 그죠? 교류 맥동 전압의 시료값. 10루트 2의 시료값이니까 10. 그래서 몇 프로요? 10%. 이건 클리프, 그죠? 마이너스 3보다 위. 이게 다이오드가 커진 전압이 0.7이 있는지 없는지 꼭 따지고. 그냥 이상적이다. 플러스 3보다 아래, 마이너스 3보다 위 하니까 이 사이 전압.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커진 전압도 안 주고, 그죠? 이런 문제는 참 우리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이 문제 출제하려고 하면 이러지 마세요. 좀 문제는 약간은 난이도를 줘야 그래도 우리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공부한 사람들인데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를 노력한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고 좀 덜 노력한 사람이 점수를 덜 받게 해주는 게 우리 시험 같은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고역 차단 주파수가 200kHz, 이덕이 100인 연산정폭기로 괴한율이 0.005인 부괴한 회로를 설계했을 때 이 회로의 고역 차단 주파수는, 그러니까 이거 맨날 정폭기는 요렇게 된다. 이게 고역 차단 주파수 FC고 이덕이 A0다. 그럼 이때 이덕을 낮추면 차단 주파수가 높아진다. 그죠? 지비적은 일정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건 맨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게 200kg인 거예요. 그리고 이덕이 100인 거예요. 이런 정폭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했다고요? 부괴한을 시킨 거예요. 부괴한을 시키면 이덕이 감소하죠. 그럼 이덕이 감소하면 대역폭은 늘어나는데 이게 줄어드는 것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AC는 얼마가 된다고요? 맨날 했던 1 플러스 베타 A0분의 A0. A0는 200인데, 그죠? 아, 100이네요. 100인데. 그러면 1 플러스 베타 A0는? A0는 100인데, 베타가 0.005. 0.005 곱하기 100 하니까 0.5. 그러면 1 더하기 0.5 하니까 1.5. 이덕이 1.5분의 1로 감소했어요. 이덕이 1.5분의 1로 감소했으니까 대역폭은 1.5배가 커질 거다. 그럼 여기 200이니까 200에 1.5배 하니까 얼마요? 300. (1 플러스 베타 A0만큼) 그게 이덕이 괴한율이 1 플러스 베타 A0잖아요. 그죠? 이게 1.5면 노이즈도 1.5분의 1로 감소하고 외율도 1.5분의 1로 감소하고, 그죠? 근데 대역폭은 1.5배 증가하더라. 그죠? 그래서 맨날 했던 형태입니다. 제네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일반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 이거고 역방향일 때 항복이 일어나야만 전류가 흐르더라. 근데 제네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는 일반 다이오드하고 똑같고 역방향일 때 내가 원하는 진압에서 항복을 시키더라. 이게 제네. 순방향 진압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아니라 일반 다이오드처럼 잘 흐르죠. 그죠? 1번 틀렸고, 항복 영역에서 제네 진압은 거의, 진압은 일정이죠. 전류는 바뀌는데 진압은 거의 VZ로 일정하고, 진압 조정기 회로를 구현하는 데 사용하고, 항복 진압을 줄이기 위해서 불순물 도핑 농도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항복 진압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 축퇴된 터널 다이오드, 축퇴된 반도체는 항복이 그냥 0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죠? 마이너스로 걸자마자 항복이 돼버리더라. 답은 1번.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정폭기 이름은 CC. 베이스 인풋에 에미터 아웃풋이니까 CC. 그럼 CC의 진압 이덕 AV는요? 마이너스는 없고,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R-.
이거하고 이거 병렬. R2하고 R1의 병렬분의 R2, R1 병렬, 그죠? 입력 임피던스 G는, G인 베이스는 R2-가 베타 플러스 1. R2가 베타 플러스 1배. 이거 있으면 이것까지 하면 되는데, 그냥 입력 임피던스만 보면 이거더라. 출력 임피던스는 약 R2- 수준. 그죠? 내가 문제를 안 가져왔구나.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작다가 아니라 매우 크고요. 전압 이득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고, 이걸 에미터 팔로우라고 부른다고 했죠? CC를 에미터 팔로우라고 하고,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은 위상이 동일상이다. 위상관여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답은요, 1번. 그래서 CC의 기본 개념입니다. 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변조를 하면 수신 안테나 길이를 줄일 수 있다. 맞죠? 그죠? 많이 나왔던 거고. 변조를 하면 주파수 분할 다중통신 할 수 있죠? 변조 지수는 정보 신호의 진폭과 반송파 진폭의 합이 아니라 VCM분의 VM 이라는 이게 변조 지수고, 그죠? 변조는 반송파의 진폭, 주파수 또는 위상 등의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것이다. PLL입니다. 국가지 갈 때는 했는데, 그죠? 이번 지방지 갈 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는 거. 위상 동기 루프에서 가에 맞는 거. 그래서 우리는 PLL 하면 뭐야? 이거 곱하기는 페이저 컴프레이트, 그죠? 차지 펌프를 이용한 뭐 형태고, 여기는 루프 필트인데 로페스 필트. 그러면 이걸 VCO 분주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분주인데, 지금은 우리는 그림할 때 이거였는데, 지금은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가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가 되고요? 루프 필트, 로페스 필트가 되고, 이걸 출력으로 뽑았어요. 그럼 여기가 VCO가 되고, 분주를 빼고 그냥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 출력을 이렇게 그래서 답은 로페스 필터죠. 그죠? PLL에는 로페스 필터 들어가는 건 다 알잖아요. 루프 필터. 이 문제도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뭐야?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는 이런 슈미트 트리거죠. 그죠? 슈미트 트리거는 1이면 1로 안정되고 0이면 0으로 안정되니까 비안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다라고 맨날 이야기했고요. 정교한 루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러면 얘는 반전 슈미트 트리거니까 얘는 요런 모양이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되고 피드백이 되고, 그럼 여기서 이게 VCC일 때 VO라고, VCC라고 하든 VO를 하든 마이너스 VCC가 될 때 이건 얼마야? 이건 R2 더하기 R1분의 R1의 VCC. 이런 형태가 지금 이제 트리거 전압이죠. 그죠? 트리거 전압은 이렇게 된다. 이건 뭐 틀리면 안 되죠.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괴환율, 여기 괴환율이라는 게 출력에 대해서 되돌아오는 전압 VFAP가 R2 더하기 R1분의 R1 이런 형식이 된다. 데이터 통신에서 디지털 신호의 보호율, 보호율은 심볼율이라고 했습니다. 심볼율은 초당 전송되는 심볼수라고 했고요. 이건 통신하면서 이것만큼 설명을 많이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초당 심볼수. 이득은요? 자, 이건요,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원 변환 해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게 적지, 이거 적지, 이거 적지, 이것도 적지 하니까 이쪽에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 IS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이건 접지니까 안 가고, 얘도 안 가니까 모두 다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IS가 올라요. 그럼 IS가 되니까 여기 지나봐. RF에 IS.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도 0.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RF에 IS고. 그럼 IL은 RL분의 마이너스 RF에 IS가 되고, IS분의 IL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RL분의 RF. 이렇게 이제 쉽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익숙하지가 않으면 이거 주는 변화 RS에 IS, RS. 그러면 반전적 부피니까 VO는 마이너스 RS분의 RF 곱하기 RS의 IS.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RF의 IS 해가지고 아까하고 똑같죠? 그죠? 여기 VO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이제 IL은 RL분의 마이너스 RF의 IS. 이런 역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전원 변화를 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우리가 익숙한 게 이런 패턴이니까 반전적 복귀 형태에서. 그죠? 답은 3번인가요? 자, 다음 회로의 부하 ZL의 최대 평균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ZL은요 라고 하니까 여기서 들어본 거 ZTH 구하고, 그죠? 마이너스 J4 더하기 4 플러스 J2분의 4 곱하기 J2. 이 약분하면 2 플러스 J1분의 J4. 유리하면 이건 5죠, 그죠? 5분의 이거 하면요 4 플러스 J8 마이너스 J4. 그럼 이건 5분의 4니까 0.8. 여기는 5분의 8이니까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4인가요? 그러면 ZTH 구했으니까 ZL은 0.8 플러스 J 2.4. 플러스 그 J하고 마이너스 J4 병렬하는 플러스 뭐라고요? 4 플러스 병렬. 요거하고 요걸 병렬했다고요? 네. 근데 때리고 싶대. 아니, 태분한 등과 내부 소스 제거시키고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태분한을 무시해서 그래요. 걔하고 좀 친해요. 아, 걔가 아니죠. 그분하고. 그러니까 놀러 갔다 와.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잖아. 자, 이 문제는요. 그래도 이 문제 급한 마음에 풀면 약간 실수할 수도 있는데 참 문제 괜찮아요. 그죠? 이거요. 랜드에 하나가 1이면요. 얘가 1이면 11이니까 1이고 0이고, 이게 0이면 0, 1이니까 1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게 낫대요. 노아도요. 노아도 하나가 1 들어오면요. 1 들어오면 이게 1이면 얘는 이게 1이면 얘는 뭐가 돼요? 1이고 낫다면 0. 이게 0이면 이게 0이 돼도 이건 1이고 0이네요. 얘는 다 0이네요. 여기는 다 0이다. 저 혼자서 풀 때는 B바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틀렸네. 아니, 순간 B바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이건
출력은 항상 0이네요. 네, 0입니다. 이건 A바고, 그죠? 자, 이건 익스클루시브 노아가 1 들어가니까 하나가 1이면 뭐가 돼요? 이게 1이면 얘가 1 들어오면 1, 1이니까 1이고 이게 0 들어오면 이쪽이 0 들어오면 0, 1이니까 0이죠. 그래서 1 들어오면 1 나오고 0 들어오면 0이니까 그냥 C죠, 그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하나가 1 들어올 때는 얘는 그냥 버퍼예요. 그래서 얘는 버퍼, 얘는 A바 0, 얘는 C. 그러면 여기는 A바고 여기는 A바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A바.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얘는 A 더하기 A바 0C 아니까 A바 그래서 요거니까 1이죠. 그래서 여기 B바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 B바로 생각했거든요. B바가 있어도 그냥 1이더라고요. 1인데 어이 큰일이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풀었습니다. 몇 분 걸렸어요? 한 30분도 안 되죠? 자, 아무튼 문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죠? 그냥 웃으면서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문제는 실수싸움이에요. 그리고 실수싸움이고, 이 실수싸움은 앞에 문제를 내가 잘 풀었으면 오히려 집중을 더해서 풀 수 있는데, 앞에 문제가 좀 당황스러웠으면 이런 것들을 실수를 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시험에서는 어쨌든 미리 문제 좀 보라고 하잖아요. 파지 있는지. 그때 딱 이거 뒤에 기출문제, 우리 문제를 보고 전략을 좀 바꿔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연습도 좀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게 최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쉽잖아요. 쉬운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20문제를 팍 풀어버리고 영어라든지 국어를 한 문제 덜 풀어도 고득점을 하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했고,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끝난 것은 이제 밀어버리시고, 이제 공무원 하시는 분은 공무원 준비하시고, 국회직 하시는 분들은 국회직 준비해서 이제 남아있는 시험, 그리고 7급 시험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7급도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